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영공위를 지나가는 매우 충격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사일 실험은 궁극적으로 괌에 대한 저지를 위한 서곡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괌이 목표였다라는 말입니다.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도발에 대한 반응이 꽤 미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수없이 되풀이해서 들어온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 실제로 무장한 F-15 전투기들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 훈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한 것에 불과한 조치였습니다. 일본의 반응, 아베가 트럼프와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 정도의 반응입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주요 언론들의 결론은 북한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 또는 대화 제의 이 두 가지를 지금으로서는 모두 퇴짜를 놓고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 그 내용과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의중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오늘 주요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내놓은 결론이 북한이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겁주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Fire and Fury라는 태도, 이런 것에도 겁을 먹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시도 미국의 대화 제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정권 교체할 의사도 없다,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북한이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전 DNI 국장, 정보기관의 총수였던 제임스 클래퍼의 의미심장한 말이 허적거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레드라인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즉 미국이 레드라인을 긋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레드라인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겁주기 발언이라든가 경제 봉쇄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한번 벌이자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다가 결국 대화에 나서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또 평화조약을 제안을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클래퍼의 의견은 이것도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죠. 제임스 클래퍼가 작년에 11월에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얻은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불쾌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조금 참고 hold our nose,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양보를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북한의 일본 영공 통과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즉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option이 테이블 위에 아직 놓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all option이 다 소진된 것이냐, 그런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서 라켓을 발사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1998년도, 2009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전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사전에 통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군사용이고 군사적인 위협의 목적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사전 통보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북한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방향을 세심하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괌을 목표로 한다고 얼음장을 놨습니다만은 그러나 발사 방향을 괌이 있는 남동쪽으로 하지 않고 북동쪽, 일본 쪽을 택한 것이 바로 그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다루기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계속 도발을 하니까 Fire and Fury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가 괌도를 친다라고 또 협박을 하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북한이 양키들의 하는 일을 좀 더 두고 보겠다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영리하다 하는 칭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애리조나 연설 당시에는 북한이 드디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또 그러면서 이것은 괌에 대한 공격 서곡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의미에서는 좀 무색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트윗의 명수인 트럼프도 북한과의 공방전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빚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여러 번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가 북한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엔이 경제봉쇄를 했고 연례 군사훈련이 또 실시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한 달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직후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또는 틸러슨이나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좀 무색해졌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미국이 아직도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임스 클래퍼의 말대로 그들의 레드라인이 뭔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한국이 고작 사격장에서 폭탄 터뜨리는 모의 훈련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정보 진영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안보 전문가들도 바로 오는 9월 9일 이날이 북한의 건국일입니다. 이날 뭔가 또 도발을 할 것이다. 아직 북한이 9월 9일에 핵실험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전으로 나올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만일 핵실험이 9일에 실시가 된다면 대북 문제는 또 다시 조금 더 어두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하베이가 오늘 이른 새벽에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접경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이 지역에 6인치 이상의 비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30명, 대피 시민이 수십만 명, 보호소에 약 3만 5천 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하베이는 휴스턴에 약 50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미 본토의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주와 연방정부는 최대의 구조 및 대피 요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수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어제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고 그리고 대화 제의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주리 스프링필드에서 세제 개혁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의 텍스 리폼이 기업에게 성장과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텍스 개혁이 빈부 차이를 더욱 벌여놓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 150여 명이 어제 기독교의 성도덕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의 골자는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며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교단은 동성애 성직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교육 예산 개혁안이 어제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이 안은 오늘 거버너에게 송부되는데 거버너도 서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안은 일리노이주의 교육 예산 배정을 더 균등하게 하자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검찰이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시카고 시를 제소했습니다. 리사 메리간 검찰총장은 경찰 개혁이 연방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라마 매뉴 시카고 시장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코인 맥도널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시민에 대한 총격 사건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카딜러의 메케닉 파업이 부분적으로 해소됐습니다. 140개 노조 중에 일부에서는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임금 그리고 오버타임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77도, 목요일 흐리고 비 70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68도, 토요일 맑고 75도, 주일 맑고 흐리고 82도입니다.